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전세시장에 또다시 태풍이 붑니다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아시나요? 여기는 주택 관련 보증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무주택자분들이 특히 많이 활용을 해요. 자, 먼저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 이 전세자금 대출은 등기가 안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은행권에서 바로 대출해 주기가 쉽지 않은 상품이니까 이런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주고 대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도 이 허그에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보증도 허그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최근 허그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예상 손실만 7조 원 규모 자본 잠식 위기. 그래서 얼마 전에 7천억 규모의 자본 확충이 재개가 됐습니다. 왜? 깡통전세 4조 원을 갚았기 때문에 부실화될 가능성으로 자본 확충이 진행됐다는 거죠. 허그 손실 증가의 원인이 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대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에요. 주로 빌라, 오피스텔 세입자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이런 곳의 특징이 있죠. 높은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세 가격은 알겠지만 매매가 많이 되지 않아서 매매 시세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 이것이 세입자의 직접적인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 형태에 많이 보편화가 돼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반환 보증 제도는요,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전세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반환 보증 가입 기준이 전세 시세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형성된 전세 시세가 매매 시세를 결정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정부의 제도로 비정상적인 시세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전세 보증 가입 기준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 반환 보증 가입 기준을 높여버리면 내가 비싸게 팔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활용하든 공시가격을 활용하든 이것을 이용해서 시세가 껑충 올라가는 지역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아닌 보증 가입 기준이 됐다는 거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던 제도죠. 2021년, 2022년에 가입한 빌라,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드디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2022년 말에 모든 주택의 매매가과 전세값이 한 30-40%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를 낮춘 경우에는 어떻게든 임대인들이 돈 마련해서 반환을 했단 말입니다. 팔든지 아니면 어디서 돈을 끌어오든지. 하지만 전세가에 놓고 매도가 어려운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요, 그냥 배를 째버렸어요. 반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 허그가 대신 반환을 해주고 이 빌라나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아파트 쏠림이 강한 시기에 빌라, 오피스텔은 당연히 수요가 적을 것이고, 이런 전세 사기의 문제로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빌라 낙찰가율이 형편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전국 빌라 낙찰가율은 평균적으로 66.2%라고 해요. 그럼 100%에서 낮아진 만큼 허그의 손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4조 291억 원, 2023년 전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4조 3,347억 원 합치니까 8조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30%만 손실이라고 감안하더라도 2조 4천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쉽게 아시겠죠? 시장을 왜곡시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보증기관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손실을 봤다는 거는 제도의 실패고 바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현재 빌라 같은 경우는 KB 시세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이나 감정가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을 조정을 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2023년 5월 첫 제도 개선이 일어납니다. 공시가격의 150%의 전세가율 100% 적용해서 공시가의 150%까지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가 어떻게 바뀌었다? 작년 5월에 공시가격의 140%의 전세가율
90%를 곱합니다. 그럼 공시가의 126%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돼요.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한 차례 더 강화하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전세가율을 90%를 잡던 거를 전세가율을 80%로 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120% 룰에서 112% 룰로 대폭 이제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나 바뀌나 예를 들어 볼까요? 기존에는 공시가격이 2억이었으면은 2억 5,2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제 바뀌는 제도에서는 공시가격이 2억이면 2억 2,40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기존의 전세 계약 맺었던 거 연장할 때도 적용되다 보니까 예전에 2억 5,2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했던 사람은 다음에 계약을 할 경우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충족하기 위해서 2,800만 원을 토해내야 될 가능성, 안 그러면 세입자가 불안하다고 안 있겠죠. 그래서 기사가 어떻게 떴다. 이러다 집주인, 세입자 다 죽어요. 임대인 반발 터져 나온 이유, 바로 이 제도 변화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전세가 시세라고 감안했을 때 낙찰가율을 고려하면은 보증은 시세 70% 이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래야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기관에 손해를 안 보지 않습니까? 얘는 아시다시피 임차인의 주거환경 보호,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것이지 임차인이 감당해야 되는 손실을 허그해서 다 뒤집어 쓰라고 만든 제도는 아니거든요. 일단 손해를 안 보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지금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한 65에서 70% 정도에 형성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공시가격이 112%라는 것도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추가로 낮출 가능성, 이것을 100%까지 갈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해야 허그의 손실이 최소화되고 이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정부 담당자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빌라,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 아시죠? 바로 매매와 전세의 아파트 쏠림. 예전부터 매매는 아파트 쏠림이 있었는데 그나마 전세 수요는 빌라에 많이 있었어요. 오피스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분산되다가 야,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사람들이 인식을 바꿔버리면서 월세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 반환보증 가입한 것만 찾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은 야, 나는 무조건 전세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는 쳐다도 안 봐야겠다, 차라리 전세자금 대출 더 받아서 아파트로 들어가자. 그 결과가 무엇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51주 연속 상승, 60주 연속 상승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자, 현재 3.5%의 고금리 상황, 지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 금리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가 꾸준히 올라갔다는 거, 전세가격이 꾸준히 올라갔다는 거, 이런 빌라, 오피스텔 전세 시장의 영향도 저는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팽팽하게 맞서서 전세 매물이 좀 부족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한쪽 방향으로 쏠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 전세 가격이 크게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